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순위 1위를 한참 동안 차지한 국회의원 2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있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었죠. 이게 나름 심각한 사건인데요. 조금 코믹한 상황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인데요. 국정감사 도중에 한선교 의원이 위원에게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난? 진지하게 들으세요.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것은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님. 자, 위원님.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네, 보신 것처럼 급하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영상이 퍼지면서 어떻게 국회에서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결국 한선교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핫키워드는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발언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특히 언어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의원이 표정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소위 농반 진반으로 불쑥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이 발언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성희롱은요, 사전적으로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와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선교 의원이 유 의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한 건 나이가 한참 어린 여성 동료 의원에게 충분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석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회의원에게 국회는 직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처벌할 수도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데 사실 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따로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각 사안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2014년 한 시의회 의장이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시청 공무원에게 하필 여자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의상 스타일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면서 노골적인 발언을 해서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불쾌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네,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따로 성희롱에 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언행을 했고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언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자 발언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의도 자체는 적절한 복장을 하라는 지시 또는 조언으로 여겨진다 이런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은 과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성희롱은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자, 그럼 처벌도 하지 못한 건가요? 네, 그 결과는 벌금 100만 원, 그것도 선고유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문제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결국은 물리적인 추행이 없는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근거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재판에서도 모욕죄를 적용했는데요. 모욕죄는 직접 이 사람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입증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죠. 네, 정말 힘들겠네요.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다른 제재 장치는 없을까요? 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그 구성이 강제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만약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렵고 그나마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도라는 거죠. 자, 게다가 정치인들은 여태까지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기자를 강제로 껴안은 추태를 보인 국회의원,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국회의원, 게다가 전직 국회의장은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서 큰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51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 비율은 17%로 역대 국회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의원연맹 여성의원 비율 순위는 105위입니다. 이 105위는 반복되는 남성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이 아마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여객기에서요, 남성 승객이 오, 섹시한데라고 말했다가 비행기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성 승객은요, 왜 그래? 그냥 장난인데 이렇게 넘기려고 했지만 결국 승무원들에 의해서 퇴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승무원도 손님을 내리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왜 당당히 아웃을 외칠 수 없는 걸까요? 네, 오늘의 핫키워드는 내가 그렇게 좋아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